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보통의 패딩은 추위를 잘 막는다. 근데 너희 춥지? 그래서 구스다운으로 한 번, 윈드스토퍼로 또 한 번. 아이더 스테롤다운. 보통의 패딩, 그보다 더. 아이더. 듀스팔텍스 IK 기업은행 2라운드 1세트 경기 출발. 됐어요. 끌어내립니다. 뒤쪽 수비. 강소희 준비하고 때립니다. 길게. 컴포네 세팅. 잽스텝. 언더인드 토스. 오픈 스파이크. 끈질겨요. 다시 이메림. 손 맞고 벗어납니다. 첫 득점. 출발은 대부분 외국인 선수에게 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 한 개가 아니라 3번이었잖아요. 네. 결국은 가운데를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수지의 서브 맞춰서 갑니다. 옆을 슬쩍 봤고요. 오른쪽 후위로. 권민진. 중앙에서 최정민 3명의 블로커. 세팅. 다시 콜플레이. 벗어났어요. 펌폰이 직접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석권 깔끔한 마무리. 점수 7대3. 표성주. 회전이 살짝 걸렸습니다. 실바 오른쪽. 왔어요. 다시 공격 전환. 하지만 연타. 실바 잡았습니다. 최정민의 블로킹. 심브로킹이 연이어서 2개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세트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표성주 낮고 빠르게. 짧게 속공. 손 맞고 벗어납니다. 이윤신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연속 2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목적 타 서브. 발을 모으고 띄워줍니다. 강한 세 걸렸어요. 황민경의 블로킹. 몸으로 막습니다. 강소희. 다이버 다시 차다 블로킹. 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앞선 것도 아니고 네. 5대 0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구혜인의 서브 어렵게 2단. 제자리 점프 연타. 흔들리고 있어요. 기둥에 충돌했습니다. 이윤식 백토스. 오른쪽 덮어 씌웁니다. 최정민이 보여옵니다. 17대 11. 들어 올립니다. 다시 오른쪽. 직선 수비 좋아요. 아베크롬비 뚫어냅니다. 본인이 항상 잘 됐을 때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혜인의 서브. 우회전으로 갑니다. 서브 득점.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중앙 쪽 시간차 살리고 띄웁니다. 스파이크. 펌펀 왼쪽 표성주 걸렸습니다. 한소재 출발합니다. 김민지의 서브. 펌펀 오른쪽 이동 공격. 잘 잡았습니다. 못 맞고 떨어집니다. 많은 드리블을 하고 서브합니다. 표성주. 이은신 백으로 블로킹 바운드. 펌펀의 선택. 중앙 쪽 최정민 직접 어택 커버. 호이로 네트 근처. 공격할 수 없습니다. 가운데 페인트. 중앙이 비어 있습니다. 중앙 쪽에 떨어뜨립니다. 시간차 황민경 팁 공격으로 1세트를 정리합니다. 표성주. 실바 높은 타점. 플라잉 디그. 황민경 어려운 공격 시도. 접지 못했어요. 쏩니다. 왼쪽 시간차. 높아요. 자, 빨리 줘야 돼요. 뽑아줍니다. 우위 공격 시도. 블로킹. 최정민. 실바 선수가 가장 잘 때리는 것을 잘 지키고 있고, 직선을 비워두더라도 사이드 중 안쪽으로 많이 도와주면서 최정민 선수는 그쪽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홈플 이끌어서 이석공. 한 템포 접고 때립니다. 2단 연결은 신현경.
어려운 공격 시도. 띄우고 후위에서 스파이크. 공격 범실. 제일 힘든 힘빼기 말씀을 해주셨네요. 뭔지 알겠어요. 예. 네, 알죠. 다시 표성주. 아베크롬비 공중에서 속임 동작. 점터스. 실바. 블로커. 얼굴에 맞았습니다. 네네. 얼굴에 맞았고. 오, 이마 쪽도 있고요. 아, 눈가와 함께 맞았어요. 네. 센터라인을 넘어서 네네. 상태를 또 확인해봤고 아. 뚝 떨어집니다. 절묘한 코스 서브 득점. 기가 막힌 코스에 떨어지네요. 네, 뭐 강단이 있어야 돼요. 뭐 안 될 때도 있지만은. 네. 잘 받쳐서 올라갑니다. 실바. 반대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US 칼텍스의 세 포인트. 흔들리는 리시브. 한번 접고 때립니다. 뒤쪽 2단. GS 칼텍스 약속된 플레이. 중앙에서 시간차. 손 맞고 나갔습니다. 2세트 GS 칼텍스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강소희가 시동을 겁니다. 높아요. 길게 네. 떨어집니다. 아, 뽐낼만 해요. 뭐 전체적으로 이건 뭐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고 있죠. 네. 왼쪽 구석 퀵오픈. 오, 잘 봤어요. 네. 황민경의 서브. 유세현이 잘 버텼고요. 직선. 실바 직선 뽑아줍니다. 다시 한번 아. 단독 거리밖에 득점. 유소연 네, 혼자서 잡습니다. 맞습니다. 김현정의 서브입니다.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안쪽! 실바 블로킹. 최정민 블로킹으로만 6득점. 강소희 달려듭니다. 들어올리는 수비. 육서영 전화기 시도. 잡아줍니다. 강소희 다시 버팁니다. 백토스. 아베크롬비 밀어넣기. 득점. 아, 저희를 아주 잘했어요. 실바가 출발합니다. 동선이 겹쳤고 왼쪽 육서영 한 대의 좋은 수비. 직선 강소희. 아, 타점이 나왔어요. 아,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실바의 쇼타임. 실바 오른쪽 허성주 대각선. 됐어요. 네. 경기 시작한 지 1시간 23분이 지나가고 네. 있고요. 3세트에 표성주 오늘 네.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긴 서브. 김지원의 뒷걸음질. 미석공. 타점은 떨어집니다. 강소희 오픈. 어택 커버. 끈질깁니다. 백어택. 환상적인 수비. 돌려서. 그렇죠. 연타로. 네. 먼 거리에서 이것마저 뚫어냅니다. 강소희의 득점. 풀스윙으로 가고 예. 이거 뭐 실바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가 됐습니다. IBK의 반격. 네트 맞고 아래쪽 굴절. 3단. 폼푼의 선택은 이동 공격. 석공이에요. 차단합니다. 최정민 가리지 않고 잡아냅니다. 빠른 서브. 중앙 백어택. 수비 커버. 구혜인이 띄우고 오른쪽 구혜인으로 실바 스파이크. 직선. 결국은 실바 선수와 아베크롬비의 전투력이에요. 예. 네. 오세현 서브. 오른쪽 빠른 걸음 바로 넘어갑니다. 표성주 수비. 황민경 랩트 공격. 여기 중앙에서 김현정 다 잡았어요. 실바 공격 자세를 접습니다. 네 번째 공격 시도입니다. 오른쪽 백어택 벗어납니다. 네. 22대 19. 서브는 펌프. 띄웁니다. 페인트. 완전히 속았어요. 가운데로 갑니다. 강소희 밀어넣기. 손 맞고 바꿨죠. 재치 있는 마무리. 3세트 막판까지 치열한 적전이 펼쳐졌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35%. 폼푼이 쏩니다. 유세현의 토스.
오른쪽 직선. 네트 플레이. 페이크. 직선 밀어넣기. 다시 황민경 돌려 때립니다. 자, 주심의 판정은 공격 범실. 네.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요한 그 점수가 되겠고 벌써 실바 선수가 돌아서면서 네. 표시는 했어요. 실바의 현재 득점은 27득점.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서브에이스 유서연. 다시 포송주의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11대7, 12대8. 시간차 완벽한 블로킹. 실바. 야, 사이드 스텝으로 잘 왔단 말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씁니다. 김현재 좋은 수비. 다시 한번 유서연 덮습니다. 최정민. 브로킹에서 오늘만 같아라. 벤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빠르게 때려야 합니다. 유서연. 그렇죠. 이번엔 빠르게. 이거는 그 수비 안 돼요. 18대12. IBK의 반격. 동료들을 체크합니다. 밀어넣기. 노련한 실바 선수. 전위에 떨어뜨립니다. 김학영 서브. 물러나면서 리시브. 크게 이동하면서 때립니다. GS 칼텍스. 오른쪽 실바. 육세영. 앞쪽 수비 실패. 네. 다시 김학영. 더 짧은 서브. 실바의 강타.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31득점. 자, 오세훈 선수도 좀 준비해 주고요. 한수진.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냥 3단.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오른쪽 시속공. 표성주. 그리고 강소희. 중앙에서 끌어내립니다. 최정민. 17득점. 띄워줍니다. 오른쪽 빠르게 플라잉 디그. 나이스 디그. 먼 거리에서 스파이크. 가로막기 최정민. 이 정도 되면 오늘 거미선이에요. 이런 순간 느끼는 순간이 틀림없이 옵니다. 자, 어느 쪽? 실바. 멀리 그리고 높게. 실바가 있습니다. 33득점. 강한 서브. 펌펀. 오른쪽 백어택.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자, 오늘 귀중한 3점 득점을 가져올 마지막 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코너로. 수비 집중력 대단합니다. 표성주. 펌펀. 세터 뒤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마무리도 실바.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1. GS 칼텍스가 2라운드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좀 팡팡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오늘 네. 팡팡하실 줄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 은지 아나운서가 올 때마다 팡팡이 안 걸려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그래서 경기 전에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4세트까지 범실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16득점을 만드는 가운데 한 번도 범실이 없었는데요. 경기를 치르면서 좀 가장 어떤 부분이 잘 됐나요? 일단 초반에 좀 세타랑 호흡이 안 맞아서 약간 삐걱거렸는데 이제 점차 세트 지날수록 저희끼리 호흡이 맞아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확실히 1세트 초반에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2세트에 나오자마자 팀 분위기가 또 확 바뀌었거든요. 그 사이에 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윤신이랑 좀 많이 호흡을 안 맞춰봐서 아직 좀 어렵고 이제 지원이랑 맞춰도 호흡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가 들어오면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또 경기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강소희 선수가 정말 성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에이스였는데 슈퍼 에이스가 됐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시즌을 치르면서 느끼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보다 위에 팀인 현대건설이랑 히그세미를 이겨야 되는데 아직 좀 제가 모자라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다음에 붙으면 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2라운드가 끝나고요.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즌 전에 목표 세운 게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일단 공격은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근데 리시브가 아직 조금 제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고요. 좀 더 백어택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강소희 선수인데요. 사실 시즌 시작 전에 조금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시작했던 GS 칼텍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말 잘 해내고 있거든요. 좀 주장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이 제일 좋은가요? 일단 주변에서는 이제 주전 세터의 부상으로 좀 GS가 많이 떨어질 거다 평가했는데, 저희끼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못하는 팀이 아니라고 우리의 실력을 믿자고 해서 좀 지금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강소희 선수가 또 시즌을 이끌고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요즘 좀 관중 수가 줄어들어서 좀 저희 선수들도 많이 속상한데 앞으로 좀 많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요. 그에 걸맞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라운드 맞대결에서도 GS 칼텍스가 3대1로 이깁니다. 35득점의 실바 선수를 앞세운 게 주요했죠. 여기에 강소희, 유서연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삼각편대가 힘을 냈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블로킹 9개, 최정민 선수의 활약과 함께 블로킹 우위를 가져갔지만 연승을 더 이어갈 수는 없었네요.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 한유미 해설위원 그리고 KBS 박주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미, 주미, 유미. 이름부터 찰떡호흡을 기대해볼 법한 두 분과 함께. 미미자매. 네, 미미자매. 네, 한 명 더 있으면 이제 미미 트리오로, 네. 미미 트리오로 또 가능한데 이렇게 이름부터 찰떡호흡을 자랑할 법한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열린 경기 그리고 특별한 코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자부 경기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GS 칼텍스가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위와 승점 차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 좀 어디서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경기는 이 외국인 선수를 받쳐주는 국내 선수들의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김지원 선수가 지난 경기에 좀 부진을 하면서 이윤신 선수와 좀 교체가 됐고, 오늘도 이제 초반에도 이윤신 선수가 1세트 때 교체가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또 2세트 때는 이제 다시 김지원 선수가 들어와줬는데 일단 강소희 선수와의 호흡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오히려 이제 GS 칼텍스의 공격이 좀 더 살아난 모습이었고, 오늘 강소희 선수가 1세트 때는 2득점 뿐이었는데 김지원 선수와의 호흡이 맞으면서 17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46%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또 리시브 효율 또한 40%였고요. 김지원 선수가 이제 부진하고 있을 때 이윤신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뽐뿌 선수가 잘해주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GS 칼텍스의 아시아 쿼터 선수, 톨레나다 선수가 이제 11월 7일 이후로는 이제 출전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뽐뿌 선수는 계속 주전으로 활약을 잘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제 오늘은 이제 표승주 선수가 약간 좀 부진을 했습니다. 5득점에 한 26.3%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표승주 선수가 1라운드 때 공격 성공률이 41%, 그리고 2라운드 때 30%로 좀 하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 팀 다 공통점이 외국인 아시아 쿼터 선수가 세터 포지션인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이제 양 팀 다 건재하다는 전제 하에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오늘의 경기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S 칼텍스 강소희 선수와 또 IBK 기업은행 표승주 선수와의 좀 그런 맞대결에서 강소희 선수가 우위를 점하면서 GS 칼텍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또 IBK 기업은행 오늘 경기를 내주기는 했지만 이 첫 세트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경기 패배했음에도 이 선수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밖에 안 떠오릅니다. 최정민 선수 진짜 왜 이렇게 잘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이제 중계를 보면서 정민이 손에 자석 붙여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정민 선수가 1세트 때 개인 한 세트 최다 8득점을 기록을 했고, 또 이후에 블로킹이면 블로킹, 또 공격이면 공격,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오늘 최정민 선수가 한 경기 최다 블로킹 9개를 포함해서 총 18득점을 올려줬고, 이게 9개, 블로킹을 9개 기록한 선수들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가는데, 뭐 양효진 선수,
뭐 김수지 선수, 한송희 선수, 김세용 선수 등등 뭐 정대웅 선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정민 선수가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시즌 최정민 선수가 1라운드 때 블로킹이 0.75개에서 5위였는데 2라운드 때는 세트당 블로킹 1.18개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최정민 선수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블로킹을 잘하는 이유를 이제 뽐꾼 선수랑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 블로킹을 따라다니는데 굉장히 좀 수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게 저희가 성장을 할 때 보면 어느 한순간에 뭔가 확 눈이 떠지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시즌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경기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IBK기업은행 팬들로서는 오늘 경기에 또 새로운 볼맛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GS칼텍스는 이 첫 세트를 내줬지만 또 2세트부터 분위기를 바꿔내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8승 4패, 승점 22점, GS칼텍스가 3위로 2라운드를 마칩니다. 오늘 진 IBK기업은행은 5위입니다.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 이슈를 한 발 더 들어가서 깊게 들여다보는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인데요. 아, 정말 매주 이 시간 타겟 시청률, 순간 시청률 장난이 아닙니다. 자꾸 부담 주시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올 시즌 저희가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아시아 쿼터제 도입으로 전력 평준화가 됐다. 그래서 치고받고 보는 싸움이 이제 순위 경쟁이 치열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라운드 순위를 보니까 여자부에서 흥국생명이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7연승이고 2위와는 승점 5점 차인데 그렇다면 흥국생명이 선두를 질주하는 이유가 뭘까를 살펴봤어요. 숨은 힘이 있더라고요. 숨은 힘이요? 네, 숨은 힘이 있는데 사실 왜냐면 이 흥국생명이 잘한다 생각하면 웬만한 팬들께서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원투펀치. 그렇죠.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옐레라 선수가 득점 6위고 공격 성공률이 2위고 또 김연경 선수 득점 8위, 공격 성공률 3위. 이 두 선수가 있고 이 쌍포의 힘이 있지만 물론 이 두 선수가 잘 있지만 이 두 선수의 힘이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숨은 힘이 또 있다. 네, 숨은 힘이 있어서 제가 숨은 힘에 좀 주민을 해봤습니다. 그 숨은 힘 어떤 건지 또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게 있다고요? 네.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고른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흥국생명의 숨은 힘이 뒷심에 있어요. 네, 이 뒷심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첫 세트를 내주고 끌려가면 좀 불안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흥국생명은 이 불안함이 없고 반대로 오히려 이기는 걸 잘합니다. 이기는 걸 잘해서 올 시즌 이 자막을 좀 보시면 올 시즌 11경기에서 10승 1패를 승률이 91%인데 1세트를 내준 경기에서는 승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첫 세트를 내주고도 이기는 경기를 다 한다는 건데 불안해도 끄덕이 없다. 우리는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힘이 대단한가를 더 살펴봤더니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있어요. 뒷심 중에 뒷심이라고 하는 5세트 간의 경기 승률. 그 승률을 살펴봤더니 75%예요. 그리고 5세트에 이기는 힘이 이렇게 대단한데 또 대단한 건요. 듀스 간의 세트 승률도 88.9%. 아니 듀스에서는 좀 불안해서 잘하는 것도 우리가 실수를 해서 좀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듀스 간의 세트에서 승률을 이기는 게 89%. 듀스 갔을 때 세트를 따내지 못하는 최저팀이 페퍼저축은행인데요. 그 팀의 승률은 14%거든요. 그거를 비교하면 흥국생명이 얼마나 압도적인 뒷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기는 게 습관이 된 팀. 우리가 이거를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잘 되던 것도 안 되고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이게 잘 안 되는데 흥국생명은 위기에서 강한 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숨은 힘, 그러니까 뒷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현장에서 생중계 많이 해보시면서 한임 해설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여기에 적합한 말이 난세 영웅이란 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김연경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김연경 선수가 어쩔 때는 뭐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뭐 세터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을 때 네. 공격 성공률이 거의 막 0%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23점, 24점만 되면 꼭 중요한 순간 세트를 가져오는 그 득점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세트, 5세트가 갔을 때도 결정을 내야 될 때는 갑자기 그날 성공률이 굉장히 한 20%로 저조하다가도 네. 그 5세트만큼은 갑자기 실력을 발휘해 주니까 정말 해줘야 될 때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만이 이게 상대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흥국생명 같이 하는 선수들도 좀 믿고 의지하는 선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큰 힘이지 않나. 그래서 흥국생명이 뒷심이 강한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있지만 이 김연경이라는 좀 든든한 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에 많이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의지를 하고 또 실력으로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흥국생명이 좀 뒷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또 뒤집는 힘을 발휘하고 또 그렇게 선두를 지켜나가고 있는 흥국생명인데요. 이 흥국생명의 뒷심 오브 뒷심을 지금까지 충분히 주민한 것 같은데 더 주민을 하셨어요? 네, 한유미 위원이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기는 게 습관이 된 언니의 힘, 믿고 보는 언니가 해내는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디테일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20점 이후의 결정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살펴보면 공격 효율이 20점 이후에 나오는데 1위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20점 이후에 승부를 내는 1위 팀이라는 거고요. 공격 실패도 거의 없는 팀이에요. 최소 공동 1위 팀. 공격 실패를 거의 안 하는 거고 네네. 상대로부터 차단당한 횟수도 공격 횟수도 최소 1위 팀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해내는 거는 제일 잘하고 차단당하는 횟수는 거의 없고 공격 성공도 2위고 공격 성공률도 3위 팀이죠. 그러니까 승부를 내야 될 때 잘 해내는 팀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경기를 보면 20점 이후에 실점 때문에 자멸하는 팀을 많이 보잖아요. 잘 따라가다가. 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이 팀은 반대라는 겁니다. 20점 이후에 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뒷심이 강하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으로서는 정말 이 흥국생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아까 강소희 선수도 인터뷰에서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팀 흥국생명을 반드시 좀 이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뒷심이 강한 흥국생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팀은 또 어떤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저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끝내는 선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연경 선수나 뭐 옐레나 선수가 대부분 20점 이후에 득점을 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또 이게 좀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 팀을 만났을 때는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뭔가 확실하게 좀 우리 득점을 올려놓고 점수 차이를 최대한 많이 벌려놓고 우리 그 분위기를 코트 안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지만 확실하게 이 세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방심도 하는 순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 초반부터 확실하게 하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키워드가 이 분위기, 방심 이런 약간 심리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박주민 기자가 전문의를 만나고 있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를 보다 보면 상대 팀들이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흥국생명을 만나서 5세트 경기에 들어가면 주눅든 모습이 저희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고 들어간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제가 국내 스포츠 심리에 저명한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국내 스포츠 심리에 굉장히 저명한 분이시고 국내 프로 스포츠 구단들이 이 분을 상대로 선수들의 심리를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여쭙고 하는 분인데 이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흥국생명이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상대팀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상대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흥국생명이 어떤 팀이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팀이냐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타이거 우즈가 역전승에 강했던 팀, 강했던 선수, 뒷심이 강했던 선수로 불렸는데 왜냐하면 상대가 타이거 우즈가 워낙 뒷심이 강해서 상대는 타이거 우즈가 뒷심이 강하다는 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약간 쏠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 선수는 강해. 그 저 빨간색 옷만 입고 네. 오면 아 오늘도 빨간색 입었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나에만 집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흥국생명을 상대할 때는 이 지난 1라운드 때 정관장이 역전승했던 것에 좀 공략을 둬서 해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관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흥국생명 선수들보다 우리가 어리고 체력이 좀 더 승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랠리를 끌고 가고 최대한 수비를 끈질기게 하고 집중력을 우리가 좀 더 높이 끝까지 가자, 두고 가자라고 우리 생각했죠. 강점을 살리자. 그렇죠. 우리는 더 어려. 체력적 우위가 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명쾌하게, 명확하게 작전을 그렇게 짰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강해, 뒷심이 강한 팀이야.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는 흥국생명보다 이게 강해. 여기에 정체성을 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상대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렵죠. 맞아요. 왜냐면 한 스코어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괜히 쫓아가느라 바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선수들이 이제 김연경 선수랑 경기를 한다는 거 자체만으로 사실 좀 부담감을 느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흥국생명을 상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김연경 선수랑 내가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린 선수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언니가 어떤 선수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 때 저 언니가 또 끝낼 거야. 저 언니 전위에 있네. 막 이런 게 자꾸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선수들도 이제 점점 긴장하는 것도 있고 이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경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른 팀과 똑같은 팀이잖아요. 그냥 다른 팀일 뿐인데 자꾸 김연경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김연경이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흥국생명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또 들으신 상대팀들께서는 또 어떤 팁이 될지도 저희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흥국생명이 어떻게 또 선두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숨은 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박주미 기자, 이 시간 올 때마다 시청률이 엄청 잘 나온다고 부담을 드릴수록 내용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열혈 취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이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OK금융그룹이 연승을 만들었을지 아니면 KB손해보험이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리시브는 정민수. 비에나 공격. 자, 떴어요. 발 맞고 뛰어났어요. 그리고 먼 걸 때리는데 또 막힙니다. 자, 일단 뛰어놓습니다만 레오가 집어넣습니다. 레오의 득점. 와, 발등이에요. 와, 수비 성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승비 센터의 서브. 석공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아이안. 타이밍도 좋고. 자, 리시브 됐어요. 빼가 들어갑니다. 신호진 좋아요. 이렇게 때려준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강타 넘어왔어요. 비에나의 후위공격 나갔어요. 범실. 비에나의 후위공격이 나가면서 1세트는 OK금융그룹이 25대 21로 가져왔습니다. 자, 리시브는 됐어요. 신호진의 스파이크! 각도를 주는 신호진. 오늘 신호진 선수가 7득점째.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부를 졸업한 고졸 신인. 중앙 백어택! 가차웃. 강타를 때려봤습니다만 서브는 범실. 자, 2세트 16대 8 홍성혁 선수입니다. 자, 리시브 어렵게 됐습니다. 자, 밀어 때립니다. 자, 대각선 코스를 보고 때렸던 송기찬인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황승민과 오상조인데 확신할 만하네요.
자, 리시브 됐고요. 리오민 막힙니다. 이민규 세터. 감각 살아나겠네요. 예. 홍상혁이 전이했고요. 짧은 서브. 석공으로 갑니다. 스쳤어요. 들어왔어요. 야, 전인선 KB손해보험 강한 서브입니다. 자, 송이채. 자, 여기에서 범실이군요. 이렇게 해서 2세트 마무리. 박명호 선수가 달라준 점이네요. 예. 홍상혁의 시석공 코트를 때립니다. 오늘 11득점의 홍상혁. 올 시즌 서브 3득점이 있습니다. 홍상혁 쪽. 홍상혁의 시석공 정확합니다. 1라운드 지명 선수 윤선진 선수 송구를 졸업했습니다. 196cm. 프로 데뷔 전 오픈 서버. 서브 좋았어요. 서브 득점 윤선진. 강한 서브를 넣을 거라고 준비를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석공 홍상혁. 자, 바운드 됐어요. 유브로킹. 레오가 왼쪽에 있습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자,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레오의 범실인가요? 하지만 범실입니다. 타임 맞지 않았어요. 리시브 짧았고요. 신호진이 때립니다.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끝낼까요? 갑니다. 비에나 갑니다. 자, 또 수비 됐어요. 하지만 안 되는군요. 바운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세트. 자, 리시브 길었어요. 신호진입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이 두 선수의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비에나 스파이크 블로킹! 잡았어요! 바이언사이안 동점! 4세트 마지막에 두 차례 잡아냈습니다. 예. 홍상혁 선수입니다. 나갔어요. 범실! 역전! 허허. 자, 리시브 안 됐어요. 홍상혁. 자, 그리고 비에나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비에나.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하. 자, 송이채 쪽 갑니다. 레오의 공격 성공. 이제 2점만 따내면 한국전력을 상대합니다. 비엔의 강서보입니다. 자, 끝낼 수 있을까요? 갑니다. 송이채 스파이크. 경기 끝납니다. 결국에는 OK금융그룹이 4세트에서 경기를 끝내면서 2라운드 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1라운드와 맞습니다. 2라운드를 연승으로 마무리하는 OK금융그룹입니다. 범실 10개 차이가 컸죠. 더불어 OK금융그룹은 고른 활약이 고무적이었는데요. 19득점 66%의 성공률을 자랑한 신호진 선수를 필두로 레오, 송이채, 바이르사이안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비에나 선수가 30득점으로 분전했지만 결국 승부처에서의 범실이 발목을 잡으며 연패 탈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OK금융그룹이 3대1 승리로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3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충격에 12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승리팀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KB손해보험의 연패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지 모를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후인정 감독으로서는 오늘 밤잠을 좀 못 주무실 것 같고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2세트 14대7 상황에서 광명호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나왔는데 이때 보면 리시브가 실패하고 후인정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플레이가 안 되니까 이런 것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세트 중반까지 OK금융그룹이 공격 성공률이 무려 90%였거든요. 상대가 이렇게까지 편하게 공격할 수 있었던 건 우리 팀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레오 선수가 2세트까지 9득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공격 성공률이 90%다. 팀의 공격 성공률이 90%다. 이러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후인정 감독 오늘 제대로 경기 중에 경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디그도 안 되고 리시브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반면 OK금융그룹 승리하긴 했지만 OK금융그룹도 사실 오늘 잘했다고는 볼 수 없었던 게 3, 4세트에 비에나와 또 홍상혁 선수에게 추격을 좀 허용하면서 사실은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냉정하게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직관한 팬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해야 할 두 팀이었던 것 같아요. 팬들에게
제가 팬이라면 좀 환불받고 싶을 정도의 네, 경기력이고 네. 또 두 팀은 좀 반성해야 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내용 면에서 조금 다듬을 내용들이 좀 필요해 보였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승패는 가리게 됐죠. OK금융그룹이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를 마치게 된 두 팀입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연승의 OK금융그룹이 승점 석점을 올리며 3위로 올라섭니다. 승점 21점이고요. 한 경기 덜 치른 삼성화재가 승점 19점으로 4위로 내려왔습니다. 최하위 KB손해보험은 11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남자부는 선두 수성에 도전하는 대한항공과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는 우리카드가 만나게 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들은 전원 대한항공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이게 스팸들이 최근에 좀 부담스러우신지 이 만장일치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또 모처럼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네. 승리를 예상한 이유 어떤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강팀들의 맞대결에서는 공격력이 좀 결정지을 수밖에 없고 또 외국인 선수들의 해결력, 능력인 걸 볼 수밖에 없는데 링컨 선수가 최근에는 좀 기세가 좀 올라와 있고 반면 마테이 선수가 기복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본 것 같아요. 사실 1라운드에서 링컨 선수가 무릎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경기력이 기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반면 우리카드 선수, 마테이 선수는 이석증 때문일까요? 최근에 좀 지난주까지 컨디션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죠. 직전 OK금융그룹 경기에서는 시즌 최저 득점이었거든요. 13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37%였어요. 또 워낙에 초반부터 좀 혼자서 책임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던 마테이 선수였거든요. 지친 모습이 좀 보였고 그래서 링컨 선수에게 좀 손을 들어준 것 같고 이 마테이 선수가 최근에 부진하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우리카드가 한성정, 김지한 선수 점유율이 좀 높을 것을 예상해서 이 두 선수에게 좀 마크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철저히 준비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위를 두는 것 같고 링컨 선수의 공격력에 좀 더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링컨 선수는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마테이 선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일단 저희는 대한항공의 만장일치를 예상했는데요. 이 외국인 맞대결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봅니다. 극과 극의 분위기의 두 팀이 만나게 되는데요. 3연승의 현대건설과 2연패의 한국도로공사가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역시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예상 승률은 20%, 현대건설은 80%로 더 많은 스팸들이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한 단 한 명이 한림 해설위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더 많은 스팸들이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측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두 팀의 공격력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좀 화력 대결에서 현대건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제 3연승 그리고 또 이제 연승 기간 도중에 공격 성공률이 46%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그중에 이제 김다인 세터의 이 경기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기 GS칼텍스전에서도 양효진, 모막, 위파이, 정지윤 이렇게 4명의 공격수가 다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공격 성공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이게 현대건설이 이제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그런 공격 패턴이 아니라 이 골고루 이제 다 분배해 있는 그런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이제 혼자 하는 배구가 아닌 다 같이 하는 그런 배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흥국생명, GS칼텍스와 같이 이 상위권 팀들이 최근에 이제 공격 성공률이 좋은데 그 중에 이유가 이제 외국인 선수도 있지만 오늘 뭐 GS칼텍스의 강소희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좋아야지만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부키리치 선수가 이제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키리치 선수가 이제 후위로 내려갔을 때 득점이 잘 안 난다는 게 문제인데 또 여기에 도로공사가 후위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타나차 선수가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타나차 선수가 그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기에는 조금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좀 더 공격에 힘을 보태줘야 될 것 같고 또 부키리치 선수가 후위로 내려갔을 때 후위 공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옵션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 옵션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현대건설의 우위를 저희는 점쳤는데요. 내일 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KBS 스포츠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6시 50분부터 KBS 스포츠는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강준혁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한유미 해설위원이 직접 차를 끌고 김천까지 가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만나게 된다면 네.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많이 춥더라고요. 네. 많이 위로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또 KBS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이 경기 또 신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3.